네, 어지럽고 혼란한 전국이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어른으로서 제대로 된 쓴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뻔뻔스럽기가 뭐 그지없습니다. 계속해서 범죄 행위 이런 게 나오고 그러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지는데도 끝까지 뭐 뻔뻔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있겠죠. 원래 인간성도 그렇겠지만 믿는 구석이 있겠죠.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지금 그 170석의 민주당 의원들을 이 사교 집단의 이 맹신자로 만들어 가지고 네. 국회 안에 의원 방탄단을 만들었어요. 네. 이재명의 사법 처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민생 문제는 뒷전이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걸 계속 공격을 하고 네. 이런 상황이 지나다 보니까 우선 국회가 민생 토론의 본장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가지고 황폐화되어 버렸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조항, 정치 이사 수렴에 필요한 조직 민주적 운영이라고 아예 무시해 버리고 동시에 국회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대로 저 방송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헌법 46조를 거의 기억하더라고요. 예. 그 제가 웃었는데 고맙다고. 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절대 가치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완전히 말살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마저 사교 집단의 발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네. 사흘 전에 봉하마을을 갔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간 이유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묘소 참배인데 뭐를 상기시키려고 갔는가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 사건으로 검찰 수사 중에 검찰이 이어서 학살당했다는 이런 이미지를 소환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학살 비슷하게 당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그가 하는 기자들에게 정적을 때려잡기 위해서 국력을 낭비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 묘소 앞에서. 그 정적을 때려잡다가 이렇게 맞아야만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너희들 정권 아니냐 이거지. 네. 그러니까 나를 정적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때려잡으려고 국력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거기 이제 최고위원으로 된 사람들은 주로 전부 따라갔더라고요. 네. 이재명 방탄 사수들이 돼 있거든요. 네. 그중에 뭐 일상적으로 늘 정치보복이다 혐의 없는 자를 부른다 검찰이 망발을 한다 이런데 정청래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의 눈에 피 눈물을 쏟게 한 자는 그것이 되돌아 자기 눈에 피 눈물을 쏟게 한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과 윤석열 정권은 터무니없는 우리 대표에 대해서 보복적 수사를 하고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피눈물이 곧 너희들의 피눈물이 된다 이런데 네.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오늘 이재명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성을 지금 잃은 것 같아. 그리고 예,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국민에게 어떤 저항을 받고 있다 하는 것도 전혀 셈법에 넣지도 않고 개딸들만 보이고 그 바로 하는 것에 힘을 입어가지고 드디어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불교에 네. 남의 가슴에 못을 치면 그 못이 되돌아 내 가슴을 친다. 그 불가의 신도들 흔히 그 말 스님들도 많이 인용합니다. 남의 가슴에 못을 치면 터무니없는 못을 친다. 그러면 그 못이 언젠가는 되돌아 내 가슴을 친다. 그러니까 이게 보복을 당한다. 이거지. 부처님의 보복을 당한다. 네. 이거지. 그거를 빗대가지고 피눈물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할 때에 정청래 의원이나 이 방탄사수들은 한 가지를 크게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거나 애써 외면한 것이 네. 이재명 때문에 피눈물을 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4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4명이 유한기, 김문기 또 그다음에 그 이병철. 이 불법 그 변론 사건을 폭로했던 사람하고 또 하나는 이
배현진이 누구지? 배소현하고 배소연하고 같이 관계가 있었던 동거 법카사용 관계자가 네. 죽었잖아요. 이재명 때문에 죽은 이 사람들의 원호를 그럼 누가 달래느냐 이 말이야. 나아가 그 유가족들이 하늘에 맺힌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누가 있어 이들을 갖다가 어루만지고 그걸 풀어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지금 정적을 때려잡기 위한 프레임에 걸어가지고 우리 대표를 갖다가 이렇게 옥죄했는데 너희들 눈에 피눈물이 나겠어. 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 근데 김문기에 대해서 어저께 TV조선 9시 뉴스에서 영상을 터뜨렸는데요. 아주 호주에서 옆에서 그냥 계속 10박 11일인가 9박 11일인가 동안에 영상이 터졌습니다. 어제. 지금 이 대표가 말한 그거 포함해가 이재명이가 지금 하고 해왔던 짓거리 그걸 옹호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이런 말 이거 천인공노할 일이지 이게 그렇고요. 네. 사람이 분노할 일이 아니고 이거 하늘이 이미 영혼이 된 사람이 4명이 있잖아요. 네. 하늘이 분노할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앞으로 그에게 쏟아진 지금 제일 가벼운 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인데 줄줄이 최종 결정타는 이제 대장동 게이트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재명은 길을 쓰고 모든 걸 부정해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니까 우선 사법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허물고 있어 이 사람이. 그다음에 허문 재미를 한번 봤잖아요. 권순이를 통해서 무죄를 한번 받은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뭐 어떻게 로비를 하거나 어떻게 하겠죠. 네. 권순일과 관계된 사법거래 그것도 지금 조사 대상입니다. 네. 이게 지금 약간 묻혀 있는데 그건 반드시 끄집어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회를 치고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국회를 황폐화시키고 정당을 자신의 방탄 도구로 악용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초중고등 대학생까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나쁜 신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정과 사범에 형수 욕설 파문에 그리고 열 몇 가지의 이런 부정 비리. 그래서 이런 범죄 덩어리, 비리 덩어리, 인성에 이게 아주 땅바닥에 떨어진 이런 인격을 가진 자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면제된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나쁜 신호를 신호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국민으로서는 당신 말이야 더 이상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결정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이 정권이 이 정적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 보복적 수사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작년 8월부터 있었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모든 부정 비리가 이게 폭로된 거예요. 그럼요. 예. 형수 욕설 파문에 관한 파일도 폭로가 됐어. 제가 똑똑히 기억하기로는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도 분명히 토론회장에서도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정세균 씨는 이런 말했어. 형수 욕설 파문 테이프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을 그를 어떻게 대통령 후보요 또 대통령 본선에서도 표를 찍어 주겠느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고 이낙연 씨도 부정 비리로 그 끝까지 가기 어렵다 그랬는데 설훈 의원이 대표적으로 네. 정식으로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본선에 이르기 전에 구속된다고 얘기했어. 뭐로? 대장동 게이트 등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윤 정권 들어서고 새삼스럽게 이게 덜쳐낸 것이 아니라 이미 덜쳐내가지고 고소 고발된 걸 문재인 정권에서 대충 뚜껑을 덮은 게 3월 9일 이후에 뚜껑이 다시 열린 거죠. 뚜껑을 열기 시작해가 지금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네. 그러니까 인적 쇄신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사태가 이런 걸 국민들이 다 가슴에 지금 담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매일같이 난폭한 언어에 말이지 난폭한 행동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루라도 참아낼 수 있겠느냐. 네. 하늘에 석고대죄해라. 하늘에 석고대죄해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네. 법의 심판을 해야죠. 스스로 석고대죄 할 사람이 아니고 믿는 구석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아직 1년 임기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 영향권 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뭐 이런 게 영에서 재판에 어떻게 자기도 권순일이가 살려준 것처럼 살아날 수 있다. 요거를 기대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대표가 아주 적절하게 지적했어요. 왜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소영 법카 사건 그거 내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거 절대 영장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이제 까먹어 버리고 판사가 그냥 기각했는데 그게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휘하고 있는 이 대법원 3,000명 법관 중에서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가 한 600명 된다 그래요. 네. 한 5분의 1, 한 20%가 그 섹트에 속해 있는데 이 라인에 속한 판사들이 이준석이 이 가처분 사건도 인용하고 인용했고 그다음에 판사, 예. 대표적으로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그게 13명 기소된 게 3년 전입니다. 예. 3년 전인데 1심에 지금 재판을 하는 둥 마는 둥 1심 언제 1심 판결이 날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재판부가 내 기억으로 3번이가 바뀌었는데 전부 우리법연구원에 이런 부장 판사들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걸 재판을 지금 뭉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생각에는 지난주일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내가 기소가 되었다. 그래. 이 대법원에서는 그거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3년을 갔는데 그 2년 이상 간다. 그러면 내가 대표로 있는 2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까지 내가 주게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를 더 장악하게 되면 나머지 내 사건 그거는 그냥 검찰을 압박하고 정권을 그냥 무너뜨리듯이 뭐 탄핵 사유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뭉갤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바탕에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존재가 그 자리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봉규 TV를 통해 네. 이런 다른 언론에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뭐 사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 검찰의 수사를 받아라 이런 정도만 건드리고 있는데 사퇴하라. 네. 사퇴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 금요일이니까 말이지 월요일에 사퇴해라. 그 사람이 즉각 사퇴해라. 사퇴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물러나게 만들어야 됩니까? 물러나야 돼. 아니 어떻게 밀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잖아요. 안갈 여기서 이게 이봉규 TV를 통해서 제가 말하니까 네. 곳곳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대법원 게시판이고 뭐고 총동원되고 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단기간에 말 안 들으면 제야단체에서 대법원의 평화적 데모를 하면서 그 출근길에 시위를 하든지 하여간 해야지요. 네. 지금 3,000명 법관 중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에 속하고 있는 법관까지도 포함해갖고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 3,000명 법관 전체의 이 집단으로 봐갖고는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런 대법원장이 없어. 이런 대법원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이런 대법원장이 없어. 그가 대법원장으로서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할 건 임성근 고등법원장이 건강상 이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표를 내겠다 하니까 안 된다. 너는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 대상에 올라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된다. 내가 지금 너 사퇴를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 우리 대법원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거 사표 안 받고 결국 국회에서 탄핵 결의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게 각하돼 버렸어. 그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각하돼 버렸어.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국회에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보낸 걸로 검찰에 입건돼 있는데 지금 조사를 안 하다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대법원장 돼가지고 한남동 공간에 입주할 때에 4억 8천이라고 하는 돈을 추가로 더 써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 중에는 마당에 요렇게 모래밭을 만들어가지고 둘레에 그리고 애들 그네뛰기 장치를 손자들 그 손자들이 거기 있으라고. 왜 손자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가 하니까 아들이 판사고 며느리가 변호사인데 거기 1년 이상 같이 식구가 같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들이 이 서울법원의 판사인데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데 아직 입주가 기다려지니까 1년 이상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손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모래성까지 만드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했다. 이 부분 공금 횡령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감사원에 고발을까지 돼. 한데
이 돈도 돈이지만 소행이 나쁜 게 대법원장 공관은 퍼블릭 오피스. 그럼요. 공무소야, 공무소. 거기서 부부가 잠만 잔다 이게. 그러니까 갓난제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성인의 아들들 다 출가하고 그런 애들까지 그 같이 들어가서 그게 국가 예산으로 시행되는 잠자리 음식 다 파먹고 어린이 놀이터까지 만들고 이거 대법원장 양심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아니 거기서 며느리가 대한항공에 뭐 무슨 뭐 고문 변호사인가 어쩐가 그랬는데 그것도 대한항공 임직원들 불러다 파티까지 했더라고요. 관저에서 며느리가.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침마다 서초동 대법원 앞을 지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쪽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고개를 돌리는데 오늘은 고개를 돌릴 때 못 봤는데 13일이 말이죠. 이 법원의 날이라고 그래. 법원의 날. 법원의 날 행사를 했는데 네. 뉴스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치사해서 사법부의 새로운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요거 내가 실수 안 하려고 워딩 그대로 보도된 거 적은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이가 없네요. 사법부의 새로운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네. 사법부의 새로운 문화가 뭐예요? 사법부의 파벌을 생성해서 파벌 우선의 이 인사를 한 거. 그게 우리 사법부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문화죠. 그게 정착되어 가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 아니,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처음 취임할 때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길래 좋은 의미에서 그게 제가 공개 방송에서 몇 가지를 대법원장에게 주문했는데 법원 안에 절대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원 안에 파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하여 재판을 하는 헌법상 지엄한 명령을 이행해야 할 법관이 파벌에 소속한 데 따라서 인사의 특혜를 보게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공정한 재판을 절대 기다릴 수 없다. 그 절대 파벌을 해체해야 된다. 있는 파벌 해체해라. 우리 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그거 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몇 번 세미나 하나? 그러면 전 법관을 상대로 교육을 하든지 해야지. 그걸 내가 강력히 주장했는데 끝내 그 파벌 중심으로 이게 이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죄악 중에 하나는 이게 독립해서 이 헌법과 법률에 독립해서 재판한다. 우리는 참선하는 스님이나 수도원에 갇혀 있는 이 신부와 같다. 이런 심정으로 사건만 보고 판결 보고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하는 이런 법관이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이게 어찌 됐는가 하니까 이게 노론자위라는 게 있어. 노론자위 법원을. 이게 김명수가 노론자위를 만들어놨어. 가령 서울지방법원에 무슨 형사담당, 민사담당, 고법의 형사담당, 민사담당, 수석부장 이런 걸 거치면 다음에 어디로 승진하고 대법관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유명 로펌에서 이거 법원에서 이런 아주 손발이 엘리트 코스 딱 마당발로 통하는 자리에 있었던 유능한 사람이다. 판결을 유능하게 하고 심리를 유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처세에 유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로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연봉 받는 그 밑거름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이 사법 질서를 황폐화시켰다. 네. 이거는 형사상 범죄 이전에 이건 절대로 이것도 천인공노할 일이야. 이런 대법원장. 그러게요. 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김명수 사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퇴하라고 얘기해서는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사퇴하게 총체적으로 국민도 압박하고 그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거 검찰에서 확실히 수사하고 그렇게 해서 몰아내이죠. 아이고 사퇴하라고 해서 말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보태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법원의 파벌도 깨트리고 이러면 이재명의 발호도 스스로 누그러질 수밖에 없다. 김명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명수를 잡아 이재명까지 잡는 길도 된다. 그럼요. 김명수 잡아야 이재명도 잡습니다. 쉽게 잡힌다 이렇게. 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루의 밸런스라는 건데요. 장 기능 활성화시키고 변비 있는 분들 하여튼 대장, 소장 아니 장에 좋은 거랍니다. 하루 밸런스를 다 유지하는 건다. 여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특허, 미국 특허, 한국 특허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하세요. 네. 대변에 이렇게 대변을 끌어당겨서 장내 활성화시켜서 뭐 대장암이라든가 이것도 예방되고 하여튼 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죠. 010-9699-1144 010-9699-1144 전화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하루의 밸런스.